김원중 선수가 못했냐, 박찬호 선수가 못했냐, 뭐 둘 다 못했습니다. 둘 다 못했고, 근데 뭐 이 두 선수가 있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이런 과정들에서 이미 안 좋은 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9회 말에 막았다고 과연 뒤로 가면 이겼을까?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긴 해요. 근데 뭐 어찌됐건 나와서 안 되는 플레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9월 3일 KT전이고 8대9 끝내기 패배로 네 졌습니다. 오늘 지면서 이제 62승 6무 61패 플러스 1까지 이제 까먹었고요. 단독 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참 속절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마지막에 너무 좀 충격적인 엔딩이었죠. 사실 이제 홈 병살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홈 병살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홈에서 아웃을 무난하게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박찬현 선수가 악성구가 나오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뭐 충격적인 엔딩이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 못했어요. 그냥 엔트리 운영부터 라인업 엔트리 운영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9회 말 상황까지 오는 과정에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존재했는가? 뭐 6득점 낸 건 잘했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거에 임팩트가 남은 건데 물론 박찬용 선수가 수비가 이런 수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졌다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경기를 이렇게 지면서 플러스 1인데 모르겠어요. 야구라는 게 또 모르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를 보고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경기력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리고 선수들도 잘 못하는데 어떤 엔트리가 확대 엔트리가 됐는데 확대 엔트리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요. 물론 올리 선수가 뭐 딱히 없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근데 뭐 어찌됐건 그 중에서라도 그나마 나은 엔트리를 꾸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9회 말에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박찬영 선수가 수비를 못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3루수로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를 못했는지 좀 오늘은 줄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싸움에서 많이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선발 간보아 선수가 5.1이닝 42.5피안타 5보이넷 9탈삼진 1피안타인데 1회 때 사실은 굉장히 보이넷을 쏟아내면서 시작부터 석점을 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보이넷을 이렇게 남발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1회 보이넷을 1개, 2개, 3개, 4개 1회 뭐 보이넷 4개를 쏟아내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스스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 안정적인 투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선발 싸움에서 확실히 졌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이닝을 넘겨준 간바와 선수는 또 고생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최소한의 선발로서 역할은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흔한 패턴이거든요. 1회에 석점을 주고 2, 3, 4회는 잘 막았고 5회 홈런 맞긴 했지만은 어찌됐건 1회 석점 나머지 4.1이닝은 한 점만 줬으니까 막 못 던진 것도 아니에요. 막 못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롯데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회 초에 상대 선발이 공략을 해서 한 석점 뽑았는데 그 뒤에 이제 추가 득점 못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못 가다가 상대팀이 쫓아와가지고 역전으로 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오늘 사실 롯데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런 패턴으로 갈 뻔했죠. 초반에 이제 KT 입장에선 선취 득점을 석점 냈는데 그 뒤에 도망을 못 가다가 도망을 갔는데 바로 비기닝 6득점 나오면서 역전을 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뒷심 싸움을 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간보아 선수는 뭐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최소한의 자기 몫은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1회에 석점 주고 뒤를 잘 막았기 때문에 물론 5회 홈런을 안 맞았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랬으면 경기 양상이 오늘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조만간은 점수를 내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그 간보아 선수가 점수를 넉점 준 거보다 결국은 헤이수스 선수한테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도 못 써본 건 너무 창피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점이 2회에 나오긴 했지만 결국 오늘도 히수 선수한테 그냥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6이닝 동안 6피안타 2실점 1보이넷 8삼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헤이수스 선수가 시즌 성적이 그렇게 막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시즌 성적이 오늘 경기를 하면서 평균 자책이 3.95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뭐 폰세 와이스 이런 선수 같은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한테 결국은 그 상대를 한 3경기를 전부 다 이렇게 뭐 힘도 못 써본 느낌이니까 대단히 이건 창피한 일이고 이거는 사실은 올 시즌 내내 못 치는 투수들한테 끝까지 결국 공략 못하고 시즌이 끝나고 있거든요. 뭐 잭로그 선수도 그렇고 헤이수스 선수도 그렇고
다음 주에 하나 만나면 이제 와이스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뭐 또 이번 주말에 앤더슨 선수를 또 만날지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이렇게 시즌 내내 맥도 못 추는 건 상당히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올 시즌을 마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같은 투수한테 모든 팀들마다 이렇게 당하는 투수가 있는 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투수들이 잘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고 진짜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든 개선점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창피하네요. 이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1회 말에 석점을 주고 나서 2점 2회 초에 바로 2점을 쫓아갔어요. 2점을 쫓아가고 그 뒤에 소강 상태였다가 5회 말에 한 점을 추가 실점하면서 2대 4가 됐어요. 그리고 6회 말에 3실점을 하면서 2대 7이 됐는데 사실 저는 저 3실점으로 경기가 거의 넘어갔다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경기 흐름이 어찌됐든 올해 선취 실점을 하고 쫓아가고 이제 그냥 좀 붙잡고 있다가 V펜으로 전환을 하면서 추가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최준용 선 유성빈 선수를 냈는데 여기서 석점을 줬기 때문에 굉장한 치명타였고 사실은 쫓아가기가 많이 멀어졌죠. 2대 7이면 5점 차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까지에서 사실은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또 7회 초에 6이닝 아니 7회 초에 6득점을 내는 빅이닝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예상 밖이었죠. 일단 그 시작이 손호영 선수의 행운과 또 절실하게 열심히 뛴 어떤 게 섞이면서 2루타로 출발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2루타, 2타점 2루타, 폭투와 그리고 유격수 뜬공, 보이넷, 2타점 안타, 2타점 2루타, 삼진, 2타점 안타,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2루까지 가고 이제 마지막 유격수 땅볼로 아웃이 돼서 손호영 선수로 출발을 해서 손호영 선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거는 이 삼진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삼진 먹으면서 사실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한태양 선수가 2타점 안타 만들어내면서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유강남 선수의 이 삼진은 저는 좀 놀라지도 않았던 게 유강남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정확도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올 시즌 내내 보면은 원래도 그런 선수고 그래서 약간 붕붕 삼진 느낌인데 했는데 역시나 붕붕 삼진 당했고 근데 한태양 선수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안타 만들어주고 2타점 만들어내고 2루까지 갔어요. 중견수 실책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아쉬운 게 일단 6점이 나왔고 타자들이 집중력이 좋았고 KT가 이제 7회에 나왔던 손동현 그다음에 이상동 선수가 시즌 성적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잘하는 선수란 느낌이 없었는데 시즌 성적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손동현 선수도 시즌 51이닝 동안 2.82 평균 자책이고 그 다음에 이상동 선수도 시즌 성적이 좋아요. 네, 35이닝 3.09, WH가 0.9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수들이 이제 뚜디를 맞는데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잘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필승조를 냈는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뚜들이 맞은 건 생각을 못했겠죠. 타자에 잘 했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은 그 2사 2루에서 한 점만 더 냈으면 마지막 그럼 9대 7이 됐고 한 점 차고 2점 차는 사실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회 말, 8회 말, 9회 말 3번이 남긴 했는데 2점이면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 뭐 결과 자체도 2점의 리드였어가지고 9대 7이었으면 결국은 한 점 한 점 줘도 뭐 이기는 시나리오가 또 아니지 9회 말에 7회에 한 점 줬어도 이제 9대 8에서 또 9회를 맞이했을 거니까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점을 더 못 뽑은 게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좀 찜찜했거든요. 손호영 선수가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역시나 그 한 끗이 부족한 것이 좀 뭐 한계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오늘 경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1번, 2번, 3번 타자였던 이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선수가 1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이보이넷 침묵을 했는데 14타석 아니지 그러니까 14타수 무안타 이보이넷 3삼진으로 뭐 완전 침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경기를 이기기가 대단히 힘들죠. 팀이 12안타를 쳤는데 결국은 안타가 나온 거는 레이스 선수가 4안타 그다음 손호영 선수가 3안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오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물론 이 선수들이 못했습니다. 팀의 어떤 그 중심 선수로서 못했고 자기 역할을 못해준 것도 맞는데 근데 이 맨날 타순이 바뀌고 맨날 수비 포지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제기량이 사실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못하는 것도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못하는 것도 맞는데 이 못하는 선수를 더 못하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선수 운영을 할 때 특히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내내
못하다가 2군 내려갔다가 한 두 개 세 경기 잘하고 다시 못하고 약간 요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윤동희 선수를 위한 좀 변명을 조금 하자면은 그 윤동희 선수가 올 시즌에 타순이 도대체가 안 들어가 본 타순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9번 타석 말고는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도 4번 타석에 두 타석, 8번 타석이 한 타석이고 9번에는 안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 4번, 8번, 9번 빼도 6타석을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궁금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윤동희 선수의 올 시즌 타순 발생적이 이렇습니다. 1번 55타석 OPS 0.688, 2번 25타석 0. OPS 0.965, 3번 타석 35타석 OPS 0.657, 5번 타석 159타석 0.759, 그 다음에 6번 타석 44타석 1.011 가장 좋았고, 7번 타석 22타석 0.768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타순으로만 봤을 때 6번에서 가장 좋았죠. 그리고 표본이 사실 5번이 제일 많긴 한데 다른 타석들도 엄청 작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게 2번 윤동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2번 윤동이는 욕심 안 낼 거니까 이제 타순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5번에 고정을 해주든, 그러니까 이게 맨날 타순을 바꾸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타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결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시즌을 치르면서.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사실 뭐 어느 타석을 갖다 놔도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했단 말이에요. 물론 2번하고 6번이 가장 좋아요, 기록으로는. 그리고 5번에서도 뭐 막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즌 OPS가 0.787이니까 5번에 갖다 놨을 때도 뭐 시즌 평균 정도는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몇 번이고 그거는 감독님 마음인데 제발 5번, 그러니까 6번으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잘한다고 5번 올렸다가 다시 1번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의 어떤 흐름을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7 선수가 없는 것도 맞긴 한데, 이게 제가 야구를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타순이 맨날 맨날 바뀌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못하면 다시 타순 내렸다가 다시 2군 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잘하면 다시 타순 올라갔다가 이 무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즌 내내 이랬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윤동희 선수에 대한 바람은 이제 타순을 좀 어디든 좋으니까 어디 좀 진득하게 좀 냅둬봐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고승민, 나승엽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도 5번에 있을 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3번, 5번, 뭐 4번, 3, 4, 5번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4월에 좋을 때는 4번에 잘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5번이 제일 좋은 핏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슨 타석인 간 이 선수들 그 타순이랑 포지션 좀 고정 좀 해주면 좋겠어요. 맨날 수비도 왔다 갔다. 물론 나승엽 선수는 1루수 지명타 1루수만 거의 하긴 하지만, 윤동희, 고승민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윤동희 선수도 맨날 중견수 우익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9회 말 끝내기 상황을 좀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김원중 선수가 못했냐, 박찬호 선수가 못했냐, 뭐 둘 다 못했습니다. 둘 다 못했고, 근데 뭐 이 두 선수가 있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이런 과정들에서 이미 안 좋은 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9회 말에 막았다고 과연 뒤로 가면 이겼을까?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긴 해요. 근데 뭐 어찌됐건 나와서는 안 되는 플레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김원중 선수는 원아웃 잡고 안치영, 허경민 선수한테 연속 안타 맞고 1사 1, 2루, 그 다음에 이정훈 선수하고 9구 승부 끝에 보이넷 1사 만루가 됐는데, 일단 직구 구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이 146밖에 안 나왔는데, 직구 구속이 김원중 선수가 148이 안 나면 결국 줄타기 승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속구 구속으로 못 밀어내기 때문에 타자를 결국은 포크볼 난사하면서 이제 줄타기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구속이 안 나왔고요. 구속이 안 나오는 거 뭐가 문제인지는 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구속이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승부가 어려워졌는데, 일단 9회 말에 막았다고 이겼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되건 9월 말에 끝내기가 나온 거는 지분이 김원중 선수의 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정훈 선수한테 보이넷은 많이 아쉽죠. 저때 뭐 어찌되건 승부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정훈 선수한테 끝내기를 맞아도 사실은 승부를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포크볼을 뭐 한가운데 넣는다 한들, 근데 결국은 뭐 제구가 안 된 건지 피해갔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넷이 내줬고 결국은 이제 만루를 채우게 되었죠. 그래서 뭐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뭐 계속 좀 한 해 내내 사실은 좀 불안한 세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8월 이때 이제
많이 구속이 많이 무뎌지고 하는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물론 김문중 선수가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임은 당연한 뭐 다 아는 사실 같지만 그래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패전을 하면서 이제 3승 2패, 네, 30 세이브인데 물론 이제 이 성적보다 그 세부 성적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스탯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무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직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쉬운 점도 보완 점도 많은데 마무리 보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아쉬운 게 더 많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물론 더 강한 공을 가진 투수가 마무리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내년에 김원중 선수를 대신한 마무리 투수가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우리 팀에는. 그리고 통산 150 세이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마무리라는 게 공의 위력만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김원중 선수가 안 될 때에 대한 대안이 없는 팀이라는 거. 그 부분이 아쉽고 김원중 선수도 같은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프 시즌이 됐을 때 또 보완을 시즌을 복귀를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오늘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를 바꿔야 된다 당장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 없어요. 네, 대안 없고 뭐 계속 잡고 있으면 대안이 생기느냐. 근데 이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의 마무리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김원중을 마무리해서 뺀다, 셋업으로 내린다, 더 나은 마무리가 튀어나오나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이거는 저도 욕을 많이 먹겠지만 저는 김원중 선수 마무리인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FA 4년이니까 3년 차부터 점진적으로 뭐 셋업으로 내려오고 어떤 그런 마무리 노하우를 더 강한 공을 가지고 전수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당장 내년에 마무리를 대신 볼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한 시즌 내내 어찌됐건 계산이 나오는 마무리는 안 나옵니다. 없어요. 없고 이제 박찬영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1-3 만루에서 내야 땅볼이 나왔는데 홈에 이제 포스 아웃하고 1룬 세이프 타이밍이긴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이거를 홈 잡아가지고 2-3 만루가 되고 장성우 선수인데 사실 뭐 장성우 선수가 오늘 홈런 2개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막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장 간다고 딱히 대안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해야 무승부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뭐 막 충격이긴 했는데 막 데미지가 세게 받은 느낌은 또 아니고 근데 그냥 이제 박찬영 선수가 수비가 전혀 안 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그렇고 이전 경기들에서도 뭐 외야 3루 파울 선상 이제 가는 거 좌측 선상 타고 간 것도 자빠지고 마운드에서 자빠지고 그러니까 수비를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수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방망이를 너무 잘 쳐주고 있고 사실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냥 박찬영 선수 개인이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비가 이래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렇다고 뭐 방망이 원툴로 살아남을 만큼 무슨 홈런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컨택트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린 이정훈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좀 더 장타력은 부족하고 좀 더 발은 빠른. 근데 이정훈 선수도 수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 트레이드가 되고 물론 KT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뭐 어찌되고 한계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박찬현 선수를 위해서 본인이 수비가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지는 게 이제 충격이 크게 지긴 했는데 이게 뭐 박찬영 때문에 졌다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을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그 상황들에서 하나만 그게 안 일어났으면 오늘 이 9회 말 끝내기 맞는 상황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팀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 수비에서 기본기 없는 실책을 자꾸 터트리는 박찬영 선수를 심지어 주 포지션도 아니고 주 포지션 2루도 아니고 3루로 세워야 되는 팀 구성 그리고 없는 선수들인데 그 안에 최선의 엔트리 운영을 못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 감독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계약 기간이 일단 남아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만약에 올 시즌 또 7위, 8위 정도로 마치면 위 이제 구단 측에서 어떤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3년 계약 기간 채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또 결국은 같은 성적에 머무르고 투수는 다 이제 아파가는데 이게 뭐 계속 갈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저는 뭐 그냥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사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면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게 뭐 큰 틀에서 맞다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엔트리 관리 문제가 시즌 내내 사실은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콜업을 조세진 선수로 올릴 게 아니고
뭐 최양 선수가 오늘 퓨처에서 뛰었는데 안타도 한 개 치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조세진 선수 오늘 안 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최양 선수가 올라왔으면 9회 말에 수비로 들어갔으면은 저기서 저런 악성구는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경험치가 다르니까. 하다못해서 이 내야수인 노진혁 선수를 내렸는데 그러면 푸처에서 꾸준하게 잘 치고 있는 이태경 선수를 올리던가. 그러니까 엔트리가 확장 엔트리인데 자꾸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엔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 이건 감독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 포지션도 제대로 못하는 선수들을 전부 다 멀티 포지션에 돌려버리면서 지금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과연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 거의 없어요. 뭐 김민성 선수 정도 말고는 뭐 김민성, 이호준, 외야의 뭐 장두성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발 라인업만 봐도 이 라인업에서 수비의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3루수 김민성 정도 말고는 이호준 선수도 안정감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근데 수비가 9개 중에 한 포지션 빼고 전부 다 수비가 불안하면 이게 야구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뭐 선수가 없다. 뭐 이 또 맞는 말이겠지만 근데 선수가 없다고만 얘기할 거면 감독이 왜 있어야 되죠? 그거를 어떻게든 메꿔내야죠.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멀티 포지션이 좋은 게 맞는데 근데 일단 본 포지션을 잘하고 멀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은 멀티 포지션 쓰는 게 멀티를 잘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워봐요. 다른 포지션 세워보고 별로 문제가 없네 싶으면은 그냥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니까 포지션 두세 개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러면 그냥 시한폭탄 안고 뛰는 거죠. 옛날에 마구마구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타격을 살리기 위해서 수비 포지션 딴 데 세워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 특성상 주포 아닌 데다 세워놓으면 한 50%의 확률로 공을 이제 흘리게 됩니다. 아니 공이 튀어나가거나 근데 그냥 그쪽으로 공 안 가길 바라면서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3루수 박찬영 선수 기용도 그렇고 거의 그런 식의 수비 기용이 시즌 내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수비를 못하면 진짜 수비 훈련이 지옥같이 굴리던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리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말소가 내야수 노진혁, 등록이 포수 정복은, 외야수 조세진이에요. 근데 이제 대기 야수를 보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대기 야수가 굉장히 많죠. 그 확대 엔트리가 되면서 벤치에 야수가 지금 몇 명이야? 4명, 5명,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야수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대기 야수가 포수가 3명, 손성빈, 정복은, 강승구, 내야수가 2명, 박승욱, 박찬영, 외야수가 4명, 조세진, 김동혁, 장두성, 황성민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내야수를 많이 두잖아요. 근데 뭐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는데 근데 일단 그 노진혁 선수 말소 건은 진짜 좀 경악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노진혁 선수에 대해서 저도 뭐 감정이 별로 안 좋았었고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팀에서 가장 방망이가 잘 맞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다 빼고 그냥 팀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인가 생각해봤을 때 근데 그냥 오늘도 결국은 생각 안 하고 사실 감정적으로 노진혁 선수를 말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삼진 그 먹은 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노진혁 선수를 말소시키면서 이것이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박찬영 선수가 끝내기 송구를 하는 상까지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노진혁 선수를 내리면서 내야수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내야수를 내렸는데 내야수를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결국 황대 엔트리인데 내야수가 2명밖에 벤치에 없는 사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손호영 선수를 지명타자로 출전을 시켜가지고 뭐 수비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진혁 선수의 말소 사유가 그냥 내 결정이다.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 3구 3진 먹은 게 열받아가지고 내렸다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노진혁 선수를 내리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오늘 결국 9회 초 대타 상황에서 대타로 장두성 선수가 나와요. 이게 뭐냐고요? 진짜 이게 뭐냐고? 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뒷상황을 생각하고 엔트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 시즌 내내 그런 게 물론 이제 그런 시원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DD를 생각 안 해가지고 수비 볼 사람이 없는 사태가 시즌 초부터 계속 이어져요. 4월에 그때도 윤종희 선수를 내렸는데 엔트리 관리 못하면서 외야로 나갈 사람이 없는 사태가 그때도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야구를 뭐 감독님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야수 노진혁을 내렸으면 내야수를 올려야 되는데 포수 정복은 외야수 조세진 올리면서 3포수의 4외야수가 대기야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4명인 엔트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진짜. 네. 그리고 내야수의 대기 선수가 박승욱, 박찬영 선수밖에 없는데 박승욱 선수야 뭐 수비 쪽 어깨 약해도 어찌됐건 뭐 경험도 많고
뭐 수비 안에 범위 안에서는 건실한 편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박찬영 선수가 수비가 안 되는 거는 야구 본 사람 다 알잖아요. 다 알면 이런 경기 후반 타이트한 상황에서 내야 수비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최양 선수라든가, 근데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은 박찬영 선수가 수비를 보는 상황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고, 남은 내야 대기 선수가 없었고, 그리고 결국 강승구 조세진 선수는 오늘 써보지도 않고 경기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슨 감정적인 엔트리 운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뒤뒤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9회 초 대타 상황을 또 보면은 이게 5번 박승욱 선수가 안타를 치고 6번 손성빈 타석에 대타를 냈는데,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하위 타수들로 이어지네. 6번, 7번, 8번 그렇게 이어지면 오늘 뒤에 이제 타자들을 보면 물론 뒤에 타자에 잘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태양 손호영 선수가 오늘 안타 1개, 안타 3개 쳤으니까 장주성 선수가 살아만 나가주면은 뭐 뒤에 감이 좋으니까 뭐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투수가 또 박영현 선수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박영현 선수한테 연속적으로 안타를 계속 만들어낸다? 이거는 사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때 조치진 선수를 내보든가 뭐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차라리 한 방에 노려본다거나 힘이 있는 선수를 내가지고. 근데 장두성 선수를 대타로 소모하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 뭐 땅볼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장두성 선수가 올 시즌 타격이 굉장히 진일보한 건 맞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타석에서 기대감이 아예 없는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진혁 선수가 이때 있었으면 2사 1루에서 대타 노진혁하고 대타 장두성이 한 해가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안 좋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선수들이 못하는 것도 맞는데, 선수들이 못하면은 벤치에서 최대한 그거를 좀 상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선수들이 잘 하겠지, 잘 해야지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선수단을 장악을 하고 그 선수들 끌어오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선인가? 최선인데? 최선인가? 최선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스타팅 라인업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8번 지명타자 손호영 선수였는데, 결과는 굉장히 대성공이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게 되었죠. 4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에, 그리고 2안타는 진짜 잘 때린 거고 1안타는 좀 행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잘했고 대성공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진혁 선수를 말소시키는 건 진짜 감정적인 거다 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내 결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3안타 치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살아나가지고 잘해주면 너무 좋은데, 올 시즌의 손호영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내내 못하다가 한 경기 3안타 4안타 때리고 또 끝없는 침묵에 빠지는 게 올 시즌 손호영 선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굳이 안 보여줘도 다 아시겠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어느 정도 표본 이상부터는 그거는 이제 거의 그게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8월 한 달을 보면은 손호영 선수가 8월 3일에 3안타를 때리고 그 뒤에 뭐 잔잔하게 안타 좀씩 때렸지만 그 뒤에 계속 활약이 없습니다. 물론 17일에 2안타, 뭐 20일에 2안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에 뭐 거의 뭐 개점 휴업을 한 달 가까이 합니다. 2주 이렇게 개점 휴업하다가 8월 20일에 NC에 2안타 때리고 그 뒤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기, 6경기를 침묵을 하다가 2경기 정도 빠지고 나니까 3안타를 때렸어요. 근데 시즌 내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호영 선수가 그 SSG전 시리즈에서 과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잘할 수 있는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쳤기 때문에 또 2번 타자 3루수 손을 볼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특히 SSG전에 자완투수라도 나왔다 하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어찌되건 손호영 선수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잘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은 에너지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든 AG KT전은 다 졌고요. 이제 목요일은 쉬어가고 금토에 이제 문학 SS전 해가지고 뭐 저 때 다지면 거의 이제 희망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거의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약간 SSG전 때 1승 1패 해가지고 또 호흡기는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한두 해도 아니고 십몇 년째 이러니까 참 짜증나기도 하고 피곤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냥 야구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저도 뭐 그건 아쉬우니까 남은 차직 경기는 어지간하면 다 갈 거거든요. 그냥 야구장을 가고 야구를 본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꼭 경기보다는 저는 야구장 가는 걸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제 좀 눈에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남은 경기들에서. 네, 특히 어떤 중계 화면에 안 잡히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불펜 같은 경우는 오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불펜 표를 만드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게 어차피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용을 해버리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올 시즌 마지막 방송은 잘 모르겠다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도 뭐 잘 모르겠는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냥 소망은 올 시즌 몇 위건 간에 5할 승률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의 어떤 보루라고 할까요? 그래도 5할 승률을 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좀 크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5할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몇 위건 간에 그런 소망을 남기고, 아휴 참 쉽지 않네요. 올 시즌은 진짜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착각도 아니지, 달라졌었는데 뭐 옛날처럼 124게임이었다면은 달랐을까. 그런 덧없는 생각마저 듭니다. 124게임이었으면 시즌이 끝났죠. 시즌이 끝났고 우리 팀이 대충 4위 정도는 했겠네요. 3위 했겠네요. 124게임에서 만약에 시즌이 끝났으면. 근데 뭐 지금 144게임인데 아무 의미 없는 과정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9월이 됐으니까 또 9월을 잘 즐기시고 야구도 그냥 즐거운 부분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